아파트 처음 살려고 하는데 나 진짜 아파트 모릅니다. 소장님 저 아파트 몰라요.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이러면 뭐뭐 봐라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일단은 지역을 봐야 되죠. 아까 음. 말했던 것처럼 경기도권 아파트는 지금 일기 신도시가 무조건 테마다. 네. 일기 신도시를 가는 거고 아니면 인서울인 음. 건데, 근데 사실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인 게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는 잘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나홀로 아파트가 무조건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무조건 안 오르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도 수익률이 되게 괜찮은 아파트 나홀로가 있고 네. 안 괜찮은 별로인 게 나홀로도 또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것도 구분하는 법을 오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전통적으로는 내가 재건축 잘 모르겠다라고 25년 차 이내로 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건축 테마가 이제 풀려가니까 네. 그냥 이제 25년 차고 뭐고 그냥 뭐 30년 차 가까우면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도 그 돈값을 하니까 그냥 가라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냥 이제 연차 구분은 없다라고 하고 세대수는 그래도 최소 300세대 넘어가야 돼요.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 최소 300세대 이상.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1000세대가 넘어가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네. 1000세대 넘어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뭐 용적률 얘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일단 세대수를 조금 볼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대단지랑 연접성이 정확하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이제 그 지역의 대장단지랑 연결되어 있느냐. 네.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나홀로 아파트를 화두로 먼저 던진 이유가 있어요. 네. 나홀로 아파트가 그래도 올라가는 나홀로가 있고 안 올라가는 진짜 지질이 궁상 안 올라가는 나홀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맨날 얘기하죠. 소장님 여기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최다 5억 10억 뛸 동안 여긴 2억밖에 안 올랐어요. 네. 실제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평가예요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평가라는 거는 내 기준의 저평가인 거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가격인 이유인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저평가라는 건 내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평가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 샀어. 근데 살려는 사람도 그게 저평가라고 인지해야지 그거를 사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거죠. 보편 타당한 가격이냐. 네. 남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도 그 가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보통 나홀로 아파트들의 특징들이 주변에 빌라촌에 둘러싸여 있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역세권도 아니고 네. 빌라촌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자동차 가는 길도 뭐 쉽지 않고 나는 아파트인데 나는 막 100세대 아파트예요. 막 2동짜리야. 네. 아니면 뭐 기역자 이렇게 꺾어져 있거나. 네. 뭐 200세대라 해도 뭐 어디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강남에도 뭐 나홀로라 하기에는 세대수가 뭐 그래도 한 2, 300세대 돼도 주변에 막 빌라고 본인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데들은 상승률 격차가 확 나요. 그게 비교군이 안 잡혀서 그래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린 저평가다라고 그 주민들은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 너네는 그런 이유가 있어 라고 보는 거죠. 주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탈피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대장. 네. 우리가 뭐 강남 서초구다라고 하면 아크로 리버파크일 거고 우리가 뭐 아니면 뭐 성동구다라고 하면 옥수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옥수파크힐스라든지, 레미안 옥수 리버딘이라든지, 마포구다 하면, 마레프는 조금 이제 옛날이죠. 뭐, 신촌그랑자이라든지, 마푸자라든지, 이런 데들이랑 이 아현동과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 있으면, 좀 구축이라 하더라도, 얘랑 갭 가격이 있었잖아요. 이 대장 가면 당연히 좋죠. 근데 대장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었어요. 근데 20억짜리가 25억으로 가 있는데, 얘랑 이 대장이랑 나랑 한 가격이 3억 차이 났었어요. 나는 그러면 17억이었는데 얘가 25억으로 가 있는 동안 나는 그대로일까요? 쫓아가죠. 네. 이게 1번. 나홀로는 솔직히 잘 안 올라간다라고 했었지만 나홀로도 그러면 얘랑 가격 차이가 얘는 나홀로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8억 차이가 났었어요. 얘는 쭉 올라갔는데 얘도 8억 차이 그대로일까요? 차이 두고 올라가는 거죠. 권역에 묶여 있느냐. 근데 이제 빌라 지역에 묶여 있으면 사실 학군도 그렇고 거주 환경도 그렇고 가보면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고 사람들이 살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빌라는 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올랐어요. 빌라도 요즘 서울 빌라들도 만만치 않게 올랐지만 아파트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군을 나홀로 아파트들 주변에 있는 뭐 신축 빌라랑 막 걷다 비교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걷다 대버리면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장과 연결성을 잘 따져봐라. 이걸로 입지 분석, 사실 더 가면 갈수록 어렵지만 쉽게 보면 이렇게만 퉁쳐도
반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동산은 이제 황금성이 중요한 건데 네. 튀어 올라가서 팔 때는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가 똑같아요. 잘 안 팔려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어렵죠. 쉽게 팔 수 있는가? 네. 근데 누군가가 그게 저평가라는 걸 인지해 줄 때 뛰는 건데 그게 뛰는 모멘텀이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쉬운 데로 가라 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나홀로니까 나홀로라고 해서 싸다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사기에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고 내가 여기서 산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고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이거예요. 저평가와 싼 거를 구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은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저평가와 싼 거를 구분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데 저도 공감하고 근데 이거를 막상 딱 듣고 나서 뭐 소장님이나 저같이 맨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 이런 게 저평가 아니야? 아니면 이런 게 그냥 하다못해 뭐 싼 마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하셔서 주변을 이렇게 사례를 하나 드리니까 가서 보시고 아 이런 나홀로를 사라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간혹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저희 김재경 소장 저기 금수저 아니냐고. 아닙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저기 마장동에 빌라 저기 뭐 허름한 경사지 거기서 네. 부모님 이제 성동구 토박이시구나. 성동구 동대문 이쪽 토박이시구나. 성동구 토박인데 저희 네.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한 8살 땐가 7살 땐가 그때 이제 온 게 사근동이었대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도 성동구에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없이 부모님 다 맞벌이 하시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었었는데 그러고서 다 불려온 거 중간에 말은 안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에 온 거는 증권회사 있다가 주식으로 망했어요 한번 40대 때 한번 망하고 그러고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안 늦었다라고 말해드리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 맞벌이해서 40대 때 읽어놓은 자산을 다 날렸어요. 얼마나 주식으로 지옥 같겠어요.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한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회초년생이다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게 여기서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맞아. 물론 기회가 있었던 것도 있죠. 하지만 힘든 시기도 저희는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금수저가 아니다. 첫 번째 부수저다. 저희 아버지가 물론 저한테 돈을 제가 뭐 뭔 돈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했겠어요. 그래도 증여해주고 빌려주고 해가지고 투자한 것들도 있죠. 그게 잘 되고 대박난 것들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지식은 저희 부모님이 막 그전부터 부동산 하고 이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봤었던 계속 보셨구나. 거고. 뭐 되게 재밌는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있어도 제가 성동구 토박이라는 얘기는 여러 방송에서도 말을 많이 했었지만 똑같이 성동구에 오랫동안 있었어도 재개발의 재자도 모르고 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요. 저 마포구 출신이거든요. 나 마포구 재개발 하나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 버리고 언제 아파트 천지개벽이잖아 지금. 그렇죠. 저는 일례로 되게 웃긴 거가 제 초등학생 때 방학 때 이제 집에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재경아 치킨 사줄 테니까 저기 재개발 지역 가서 사진 찍고 와. 이랬었어요. 그 당시 이제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막 이제 딸깍딸깍 해서 코닥 이렇게 착 낮에? 하면 낮에. 밤에 가면 무서우니까. 밤에 애를 못 보내죠. 이제 낮에 가서 그때 제가 사진 찍고 돌아다닐 때가 옥수동 금호동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주하고 뭐하고 했을 때 막 빨간색 페인트로 막 공가, 막 X, X 테이프 붙여놓고. 뭐 요즘도 가면 공가 처리돼 있잖아요. 공가라고 크게 써있는 옛날에는 욕도 써있고요. 빨리 나가라, 그쵸. 뭐 어디 철거, 뭐 그 무서운 삐 막 욕 써있고 이런 거를 사진 찍었던 기억도 나고 왕십리 뉴타운 막 저기 막 철거 막 다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서 봤었던 기억도 있고 나중에서 보니까 재개발 전문가가 되기 쉽지 않았었던 게 사이클이 되게 길잖아요. 네, 길죠. 근데 이거를 보통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으로만 공부하고 나중에 보는데 저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봤구나. 다 본 거죠. 그렇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자체 여기도 조합원, 여기 대의원 뭐 하면서 조합 막 쌈박질하는 것도 다 보고 하락장 때 막 피눈물 흘리는 것도 다 보고 장난 아니지. 분담금 내고 막 이런 것들 다 보았다 보니까 거의 집값이 다 떨어집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을
겪어서 저는 이 자리로 왔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김 소장님이랑 다르게 그냥 일반적 직장인들은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좋은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제일 쉬운 거는 내가 뭘 하나 사봐야지 공부가 돼요. 왜냐면 이게 사기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그 단계들 제가 아무리 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인가 관리처분인가라는 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사업시인가가 나오고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그러고서 감정평가하고 분양 신청하고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맨날 뭐가 순서였지 맨날 뒤죽박죽 됩니다. 비례율 개념도 감이 안 오고요. 분담금 프리미엄 이거 맨날 헷갈립니다. 권리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막 다 막 헷갈려가지고 하나를 사버리면 기준이 다 잡혀요. 그런데 그걸 하나를 살 때 잘 사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안전한 거. 항상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가라. 재건축은 조금 더 초기로 가도 돼요. 근데 재개발은 뭐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도 어렵고 특히 예정지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깨지는 부분, 사업성이 신축빌라 업자들이 다 깨부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정말 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고 물려봐야 아 그때 김재윤 소장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예정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항상 댓글에 두 가지로 갈려요. 너가 진짜 재개발 전문가면 찍어줘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댓글 중에 아 김재윤 소장님 말이 맞다. 20년 물려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투자를 항상 다 잘해왔다 생각하는데 물린 것 중 하나가 저희 마천 몇 구역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거기가 막 난리 나면서 완전 팔고 싶어도 금융위기 때 팔리지도 않고. 팔리지, 지금. 그래서 막 그냥 헐값 내서도 못 팔고 그냥 끌고 가다가 최근에 조합설립인가 나면서 이제 살아난.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셨네. 장기 강제 존버돼서. 나 근데 재개발 초장기 강제 존버 성공한 사람 처음 봤어 지금.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안 좋을 때는 제가 얘기했죠. 재개발 재건축은 꺾일 때는 진짜 안 좋아요. 무섭죠.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투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기간을 고려해라.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공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제가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시대가 좋다 보니까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재개발에 대해서 디테일을 공부하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으면 제 얼굴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네이버에 김재경 소장 검색하면 뉴스 기사도 쫙 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매체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한 영상들을 참고해 보셔도 충분하고요. 그렇게 공부하고서 제일 깊게 공부되는 건 내가 사고 나면 이제 시야가 탁 트인다. 이게 그거 말이었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